유리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거실로 쏟아진다. 김은혜가 쇼핑백 2개를 들고 들어선다. 뒤따라 오지연이 웃으며 현관을 넘어선다. 둘 다 겨울 코트를 입고 있다. 은혜의 손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종이백이 들려 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박정민이 고개를 들지 않는다. 노트북 화면만 바라본다. 은혜가 쇼핑백을 식탁에 내려놓고 숨을 고른다. 오지연이 코트를 벗으며 은혜 쪽을 바라본다. 언니, 저번에 말한 그 핸드백 재입고 됐대요. 내일 같이 가요. 정민이 여전히 화면을 응시한다. 은혜가 부엌으로 걸어가며 냉장고를 연다. 생수병을 꺼낸다. 뚜껑을 돌려 연다. 물을 마신다. 오지연이 소파 옆 1인용 의자에 앉는다. 다리를 꼰다. 오빠는 요즘도 집에만 있어요? 정민의 눈동자가 멈춘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는다. 은혜가 컵을 싱크대에 놓는다. 물소리가 울린다. 정민이 천천히 노트북을 덮는다. 지연아. 목소리가 낮다. 오지연이 미소를 거둔다. 은혜가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온다. 정민이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댄다. 팔짱을 낀다. 취업 준비하는 거 알면서 왜 자꾸 그래? 오지연이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 아, 그게 벌써 몇 개월째예요? 아버지 돈으로 사는 거 불편하지도 않아요? 은혜가 두 사람 사이에 선다.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든다. 지연아, 그만해. 오빠 기분 나쁘잖아. 오지연이 눈썹을 치켜 올린다. 언니는 또 왜 오빠 편만 들어요? 나도 언니 남편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정민이 소파에서 일어난다. 슬리퍼를 끌며 복도로 향한다. 방문을 연다.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은혜가 한숨을 쉰다. 오지연이 핸드폰을 꺼낸다. 화면을 쓸어내린다. 거실에 정적이 흐른다.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운다. 은혜가 쇼핑백을 들고 안방으로 향한다. 오지연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핸드폰을 든다. 거실 천장의 조명이 차갑게 빛난다. 복도 끝 작은 방의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아버지 박태준의 서재다. 은혜가 안방에서 나와 그 앞을 지나친다. 걸음을 멈춘다. 문손잡이를 본다. 손을 뻗는다. 멈춘다. 다시 거실로 걸어간다. 오지연이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연다. 우유를 꺼낸다. 컵에 따른다. 마신다. 은혜가 식탁 옆에 서서 오지연을 바라본다. 지연아, 오빠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오지연이 컵을 내려놓는다. 은혜를 똑바로 본다. 언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오빠 왜 아버지 회사 안 들어가요? 아버지 그렇게 아파서 입원해 계신데. 은혜의 표정이 굳는다. 입술이 가늘게 떨린다.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오지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미소를 짓는다. 그렇죠. 언니 말이 맞아요. 오지연이 컵을 싱크대에 놓는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한다. 코트를 걸친다. 신발을 신는다. 언니, 저 먼저 갈게요. 내일 전화할게요. 문이 열린다. 닫힌다. 은혜가 혼자 거실에 선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다. 아파트 복도의 형광등 빛이 현관 유리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온다. 은혜가 복도로 걸어간다. 서재 앞에 선다. 손잡이를 잡는다. 문을 연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른다. 책장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다. 책상 위에 낡은 공책 한 권이 놓여 있다. 은혜가 방 안으로 들어선다. 문을 닫는다. 책상 앞에 선다. 공책을 본다. 표지가 갈색이다. 모서리가 낡아해졌다. 손을 뻗는다.
공책을 짚는다.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하다. 펼친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다. 날짜가 적혀 있다. 5년 전이다. 은혜의 눈이 첫 줄을 훑는다. 글자가 떨린다. 아니다. 손이 떨린다. 두 번째 줄을 읽는다. 세 번째 줄을 읽는다. 숨이 막힌다. 공책을 떨어뜨린다. 바닥에 떨어진 공책이 펼쳐진 채로 누워 있다. 은혜가 뒤로 물러선다. 책상 모서리에 손을 짚는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주저앉는다. 바닥이 차갑다. 눈을 감는다. 뜬다. 공책이 여전히 바닥에 있다. 글씨가 보인다. 남편의 이름이 보인다. 여동생의 이름이 보인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정민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린다. 은혜야, 거기 있어? 은혜가 대답하지 않는다. 입술을 깨문다. 정민이 문을 두드린다. 은혜야? 은혜가 공책을 짚는다. 책상 서랍을 연다. 공책을 넣는다. 서랍을 닫는다. 일어선다. 먼지를 털어낸다. 문을 연다. 정민이 복도에 서 있다. 왜 여기 있어? 아버지 책 정리하려고. 정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은혜가 복도로 나온다. 문을 닫는다. 두 사람이 마주선다. 거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춘다. 은혜가 정민의 눈을 본다. 정민이 먼저 시선을 피한다. 저녁 먹을래? 아니, 괜찮아. 정민이 자기 방으로 돌아간다. 문이 닫힌다. 은혜가 홀로 복도에 선다. 서재 문을 다시 본다. 손잡이가 차갑게 빛난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토스트와 계란이 놓여 있다. 은혜가 커피를 내린다. 향이 부엌을 채운다. 정민이 침실에서 나와 식탁에 앉는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 은혜가 커피잔을 정민 앞에 놓는다. 자신의 잔도 들고 맞은편에 앉는다. 잘 잤어? 정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토스트를 집는다. 한 입 문다. 씹는다. 은혜가 커피를 마신다. 잔을 내려놓는다. 정민의 얼굴을 본다. 정민은 접시만 본다. 오늘 아버지 병문안 갈 건데 같이 갈래? 정민이 씹던 것을 삼킨다. 고개를 든다. 나는 오늘 면접 준비해야 돼. 은혜가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소리가 가볍게 울린다. 면접? 어디? IT 스타트업. 지난주에 서류 붙었어. 은혜가 미소를 짓는다. 억지로 짓는 미소다. 잘 됐네. 그럼 혼자 다녀올게. 정민이 다시 토스트를 든다. 은혜가 커피잔을 든다. 마시지 않는다. 잔을 입가에 댄 채 정민을 본다. 정민의 손가락이 토스트를 쥐고 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힘을 주고 있다는 뜻이다. 은혜가 커피를 마신다. 잔을 내려놓는다. 일어선다. 접시를 들고 싱크대로 간다. 물을 튼다. 설거지를 시작한다. 정민이 뒤에 앉아 있다. 은혜의 등이 보인다. 어깨가 굳어 있다. 거품이 손끝에서 미끄러진다. 접시를 헹군다. 물소리가 크다. 너무 크다. 은혜가 수도꼭지를 잠근다. 고요가 찾아온다. 뒤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린다. 정민이 일어선다. 나 방에 있을게. 은혜가 고개를 돌린다. 정민의 뒷모습이 보인다. 등이 구부정하다. 복도로 사라진다. 침실 문이 닫힌다. 은혜가 싱크대에 손을 짚는다. 창밖을 본다. 회색 하늘이 아파트 단지를 덮고 있다. 핸드폰이 식탁 위에서 울린다. 은혜가 다가가 화면을 본다. 오지연이다. 받는다. 언니, 지연아, 오늘 시간 돼? 아버지 병문안 같이 가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다.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언니 미안한데 오늘 약속 있어서요. 내일은 갈게요. 은혜가 입술을 깨문다. 무슨 약속?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오래 못 만난 친구라서. 은혜가 창밖을 본다. 까마귀 한 마리가 전봇대에 앉아 있다. 그래, 알았어. 언니, 아버지께 안부 전해주세요. 전화가 끊긴다. 은혜가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식탁에 앉는다. 정민의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커피 표면에 기름막이 생겼다. 식었다는 뜻이다. 은혜가 잔을 들고 싱크대로 간다. 커피를 버린다. 잔을 헹군다. 시계를 본다. 9시 15분. 병원 면회 시간은 10시부터다. 은혜가 안방으로 간다. 옷을 갈아입는다. 가방을 든다. 거울을 본다. 눈밑이 어둡다. 파운데이션을 바른다. 립스틱을 바른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다. 현관으로 나온다. 신발을 신는다. 문을 열려는데 침실 문이 열린다. 정민이 나온다. 은혜야. 은혜가 돌아본다. 응? 아버지께 안부 전해줘. 은혜가 고개를 끄덕인다. 정민이 다시 침실로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은혜가 현관문을 연다. 복도로 나간다. 문을 닫는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는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병원 복도가 길다. 하얀 벽이 양쪽으로 뻗어 있다. 은혜가 걷는다. 운동화 소리가 바닥에 울린다. 간호사들이 스쳐 지나간다. 환자복을 입은 노인이 보호자와 천천히 걷는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른다. 602호 앞에 선다. 문을 민다. 병실 안. 박태준이 침대에 누워 있다. 눈을 감고 있다. 창가 의자에 오지연이 앉아 있다. 핸드폰을 든 채로. 은혜가 멈춘다. 지연이 고개를 든다. 언니, 약속 있다고 했잖아요. 은혜가 한 걸음 들어선다. 약속 있다며? 지연이 핸드폰을 내린다. 웃는다. 일찍 끝나서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은혜가 침대 옆으로 간다. 아버지의 손을 본다. 핏줄이 선명하다.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다.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떨어진다. 은혜가 의자를 당겨 앉는다. 지연이 일어선다. 언니, 저 커피 좀 사올게요. 언니도 마실래요? 응, 고마워. 지연이 병실을 나간다. 문이 닫힌다. 은혜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차갑다. 아버지의 눈꺼풀이 떨린다. 천천히 눈을 뜬다. 은혜를 본다.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은혜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다. 네, 아버지. 정민이는? 은혜가 대답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기침을 한다. 은혜가 물컵을 들어 입가에 댄다. 아버지가 물을 조금 마신다. 고개를 돌린다. 다시 은혜를 본다. 아직도 그 애가 회사 안 오나? 은혜가 물컵을 내려놓는다. 면접 준비 중이래요. 다른 곳에.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린다. 입술이 움직인다. 그래.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눈을 감는다. 은혜가 아버지의 손을 놓는다. 창밖을 본다. 병원 정원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잎이 다 떨어졌다. 까지만 앙상하다. 문이 열린다. 지연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온다. 은혜에게 하나를 건넨다. 언니, 이거 아메리카노 맞죠? 은혜가 받는다. 따뜻하다. 고마워. 지연이 다시 의자에 앉는다. 커피를 마신다. 은혜가 뚜껑을 열지 않는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있다. 지연이 은혜를 본다. 언니, 응? 오빠 요즘 집에서 뭐해요? 은혜가 지연을 본다. 지연이 미소를 짓고 있다. 면접 준비한다고 했잖아.
근데 진짜 면접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노는 거예요? 은혜의 손가락이 컵을 3개 쥔다. 플라스틱이 움푹 들어간다. 지연아, 그만해. 언니가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래요. 오빠가 좀 철들었으면 좋겠어서요. 은혜가 일어선다. 커피를 의자에 놓는다. 가방을 든다. 나 먼저 갈게. 지연이 손을 흔든다. 벌써요? 아버지 깨시면 섭섭해 하실 텐데. 은혜가 아버지를 본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 숨소리가 고르다. 깨시면 전화할게. 내가 다녀갔다고 전해줘. 알았어요. 언니, 조심히 가요. 은혜가 병실을 나간다. 복도를 걷는다. 걸음이 빨라진다.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은혜가 돌아보지 않는다. 계속 걷는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다. 버튼을 누른다. 기다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안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은혜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본다. 눈이 빨갛다. 손으로 눈을 누른다. 1층 버튼을 누른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간다. 문이 열린다. 로비로 나온다. 밖으로 나간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밤. 아파트가 고요하다. 거실 불이 꺼져 있다. 복도만 희미하게 밝다. 은혜가 서재 문 앞에 선다. 손잡이를 잡는다. 돌린다. 문을 연다. 들어간다. 불을 켠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안정된다. 책상 앞에 선다. 서랍을 연다. 공책을 꺼낸다. 펼친다. 어제 읽었던 페이지를 찾는다. 손가락이 글자를 따라간다. 정민이가 회사 장부를 요구했다. 경영권을 나눠달라고 했다. 은혜와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거절했다. 화를 냈다. 은혜가 페이지를 넘긴다. 종이가 바스락거린다. 지연이가 정민 편을 든다. 내 딸이 내 사위 편을 든다. 말이 되나? 둘이 자주 만난다고 한다. 은혜 몰래 회사 일을 상의한다고 하더라. 은혜의 손이 멈춘다. 다음 장을 넘긴다. 오늘 회사 회계팀 김대리가 찾아왔다. 정민이가 몰래 법인카드를 쓰고 있다고 했다. 지연이 이름으로 둘이 함께 쓰고 있다는 뜻이다. 증거를 모으라고 했다. 은혜가 공책을 든 채 얼어붙는다. 숨이 얕아진다. 다음 장, 그 다음 장, 계속 넘긴다. 글씨가 흐려진다. 아버지의 필체가 떨려 있다. 증거가 나왔다. 정민이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 지연이가 도왔다. 둘이 공모했다. 금액이 크다. 5천만 원이 넘는다. 은혜한테 말해야 하나. 말하면 은혜가 무너질 것 같다. 아직은 참자. 증거를 더 모으자. 은혜가 책상에 공책을 내려놓는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숨을 쉰다. 다시 공책을 든다. 마지막 장을 펼친다. 날짜가 3개월 전이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은혜한테 말해야 한다. 정민과 지연을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내일 은혜를 만나서 전부 말하자. 공책을 보여주자. 은혜는 강한 아이다. 견딜 것이다. 그 다음 날짜는 없다. 아버지가 쓰러진 날이 그 다음 날이었다. 은혜가 공책을 떨어뜨린다. 바닥에 떨어진 공책이 펼쳐진다. 은혜가 벽에 등을 기댄다. 주저앉는다. 무릎을 끌어안는다. 숨이 막힌다. 숨을 쉬려고 한다.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눈물이 흐른다. 소리 없이 운다. 복도에서 불이 켜진다. 발소리가 들린다. 정민이 서재 문을 연다. 불빛이 복도에서 쏟아져 들어온다. 정민이 은혜를 본다. 바닥에 앉아 있는 은혜를. 얼굴이 창백해진다. 왜 여기서 이래? 은혜가 고개를 든다. 정민을 본다.
정민의 얼굴이 역광에 가려져 있다. 표정이 보이지 않는다. 은혜가 입을 연다. 목소리가 떨린다. 당신, 회사 돈 빼돌렸어? 정민이 멈춘다. 손이 문틈에 걸쳐 있다. 손가락이 경직된다.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뭐? 은혜가 바닥에 공책을 가리킨다. 아버지 공책에 다 적혀 있어. 당신이 지연이랑 같이 회사 돈 빼돌린 거 5천만 원 넘게 다 적혀 있어. 정민이 한 걸음 들어선다. 공책을 본다. 얼굴이 더 창백해진다. 그건 오해야. 은혜가 일어선다. 정민을 똑바로 본다. 오해? 뭐가 오해야? 증거가 있대. 김대리가 아버지한테 다 말했대. 정민이 대답하지 않는다. 시선을 피한다. 은혜가 한 걸음 다가선다. 지연이랑 왜 자주 만났어? 왜 내 몰래? 대답해. 정민의 입술이 떨린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은혜가 목소리를 높인다.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게 이것뿐이야? 다른 것도 있어? 정민이 뒤로 물러선다. 복도로 나간다. 은혜가 따라 나간다. 거실 불을 켠다. 정민이 소파에 주저앉는다. 머리를 감싼다. 은혜가 그 앞에 선다. 왜 그랬어? 왜? 정민이 고개를 든다. 눈이 충혈되어 있다. 미안해. 두 글자뿐이다. 더 이상의 말은 없다. 은혜가 소파에 주저앉는다. 정민과 거리를 둔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흐른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린다. 다음 날 오후 병원 복도. 은혜가 걷는다. 손에 공책을 들고 있다. 가죽 표지가 햇빛에 반짝인다. 602호 앞에 선다. 심호흡을 한다. 문을 민다. 병실 안에 오지연이 있다. 아버지 옆에 앉아 있다. 고개를 든다. 미소를 짓는다. 언니, 오늘은 일찍 왔네요. 은혜가 들어선다. 문을 닫는다. 지연이 일어선다. 은혜의 표정을 본다. 미소가 사라진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은혜가 공책을 내민다. 지연의 시선이 공책으로 향한다. 얼굴이 굳는다. 이거 읽어봤어? 지연이 뒤로 물러선다. 침대에 부딪힌다. 아버지가 눈을 뜬다. 두 사람을 본다. 은혜의 손에 든 공책을 본다. 표정이 변한다. 은혜야, 그거. 아버지, 이거 맞죠? 아버지가 쓰신 거 맞죠?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은혜가 공책을 펼친다. 페이지를 넘긴다. 지연을 본다. 여기 다 적혀 있어. 당신이랑 정민 오빠가 한 짓들. 회사 돈 빼돌린 것. 법인카드 몰래 쓴 것. 아버지 몰래 만난 것. 전부 다. 지연이 고개를 젓는다. 손을 든다. 언니, 그건 오해예요. 나는 오해? 은혜가 한 걸음 다가선다. 지연이 벽에 붙는다. 5천만 원 넘게 빼돌린 게 오해야? 증거가 있는데? 지연이 입술을 깨문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아버지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킨다. 지연을 본다. 목소리가 낮다. 하지만 단단하다. 지연아. 지연이 아버지를 본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아버지, 나가. 지연이 고개를 젓는다. 아버지,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정민 오빠가. 아버지가 손을 든다. 떨리는 손이다. 하지만 단호하다. 나가라고 했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연이 눈물을 흘린다. 은혜를 본다. 은혜가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지연이 가방을 든다. 병실을 나간다. 복도로 사라진다. 문이 닫힌다. 은혜가 침대 옆에 앉는다. 아버지가 은혜의 손을 잡는다. 손이 차갑다. 떨린다. 미안하다. 내가 다칠까봐 말 못했어.
은혜가 고개를 젓는다. 눈물이 흐른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어요. 사람을. 아버지가 은혜의 손을 꽉 쥔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은혜가 공책을 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공책을 본다. 한참을 본다. 그거 변호사한테 보여줘. 회사 돈 빼돌린 증거야. 법적으로 처리해야 해. 은혜가 공책을 가슴에 안는다. 두 사람 다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두 사람 다. 용서하면 안 돼. 은혜가 창밖을 본다. 햇빛이 들어온다. 병실이 밝아진다. 아버지가 창밖을 본다.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다. 은혜야, 내 아버지. 이제 내가 강해져야 해. 혼자 설 수 있어야 해. 은혜가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하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넌 내 딸이야. 은혜가 미소를 짓는다. 눈물이 섞인 미소다. 저녁, 아파트 거실. 은혜가 소파에 앉아 있다. 앞에 공책이 놓여 있다. 현관문이 열린다. 정민이 들어온다. 은혜를 본다. 멈춘다. 가방을 내려놓는다. 앉아. 정민이 천천히 걸어와 소파에 앉는다. 은혜와 거리를 둔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다. 은혜가 공책을 정민 쪽으로 민다. 변호사한테 이거 줄 거야. 고소할 거야. 정민이 공책을 본다. 손을 뻗는다. 멈춘다. 손을 거둔다. 은혜야, 왜 그랬어? 정민이 입을 연다. 닫는다. 한참을 망설이다 말한다. 회사가 너무 컸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 장인어른이 날 안 믿었어. 은혜가 정민을 본다. 그래서 돈을 훔친 거야? 훔친 게 아니야. 그냥 빌린 거야.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은혜가 웃는다. 쓴웃음이다. 빌렸다고? 누구 허락받고? 회사 돈을 몰래 가져가는 게 빌리는 거야? 정민이 대답하지 않는다. 고개를 숙인다. 은혜가 공책을 다시 당긴다. 지연이는 왜? 정민이 고개를 든다. 은혜를 본다. 지연이가 먼저 제안했어. 회사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은혜가 눈을 감는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눈을 뜬다. 내 여동생이, 내 남편이랑 내 등 뒤에서. 정민이 은혜에게 손을 뻗는다. 은혜가 피한다. 손대지 마. 정민이 손을 거둔다. 주먹을 쥔다. 은혜가 일어선다. 안방으로 간다. 잠시 후 캐리어를 끌고 나온다. 정민이 일어선다. 은혜야, 그게. 나가. 정민이 캐리어를 본다. 은혜를 본다. 은혜야, 한 번만 기회를 줘. 한 번? 몇 번을 한 건데 한 번이야? 몇 개월을 속인 건데? 정민이 입을 다문다. 은혜가 현관문을 연다.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내일까지 짐 다 빼. 정민이 천천히 현관으로 간다. 신발을 신는다. 돌아본다. 은혜가 문을 잡고 서 있다. 얼굴이 굳어 있다.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은혜야, 가. 정민이 문 밖으로 나간다. 은혜가 문을 닫는다. 소리가 크게 울린다. 고요함이 찾아온다. 은혜가 문에 등을 기댄다. 주저앉는다. 무릎을 끌어안는다. 울음이 터져 나온다. 소리 없이 운다. 어깨가 떨린다. 거실의 불빛이 차갑게 그녀를 비춘다.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낸다. 은혜가 계속 운다. 시간이 흐른다. 울음이 멈춘다. 은혜가 고개를 든다.
창밖을 본다. 밤이 깊다. 별이 없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다. 은혜가 일어선다. 거실 불을 끈다. 안방으로 간다.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본다. 눈을 감는다. 잠이 오지 않는다. 눈을 뜬다. 핸드폰을 든다. 시간을 본다. 새벽 2시.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다시 눈을 감는다. 일주일 후. 법무법인 사무실. 은혜가 변호사 앞에 앉아 있다. 책상 위에 공책과 서류가 놓여 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긴다. 안경을 고쳐 쓴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 다요? 네. 공모한 정황이 명확하니까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계장부, 증인 진술까지 있으면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은혜가 창밖을 본다. 빌딩 숲이 보인다. 사람들이 바쁘게 걷는다. 고소하면 어떻게 돼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한다. 실형은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으니까요.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 예상됩니다. 은혜가 눈을 감는다. 숨을 쉰다. 눈을 뜬다.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은혜가 일어선다. 가방을 든다. 변호사와 악수한다. 사무실을 나간다. 복도를 걷는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1층으로 내려간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간다. 바람이 분다. 머리카락이 날린다. 은혜가 길을 건너 카페로 들어간다. 커피를 주문한다. 창가 자리에 앉는다. 핸드폰을 꺼낸다. 오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다음 주에 법원 소환장 받을 거야. 각오해. 전송.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표시가 뜬다. 은혜가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커피가 나온다. 한 모금 마신다. 쓰다. 설탕을 넣는다. 젓는다. 다시 마신다. 여전히 쓰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간다. 모두 바쁘게 걷는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누군가는 그냥 걷는다. 은혜가 그들을 본다. 자신과 무관한 사람들을, 자신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을. 핸드폰이 울린다. 지연이다. 받지 않는다. 다시 울린다. 여전히 받지 않는다. 세 번째. 은혜가 핸드폰을 가방에 넣는다. 소리가 멈춘다. 고요가 찾아온다. 은혜가 커피를 다 마신다. 일어선다. 카페를 나간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간다. 계단을 내려간다.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에 선다. 전광판을 본다. 2분 후 열차 도착. 기다린다. 사람들이 주변에 선다. 학생들이 떠든다. 직장인이 핸드폰을 본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선다. 은혜가 그들 사이에 선다. 누구도 은혜를 보지 않는다. 열차가 온다. 바람이 분다. 머리카락이 날린다. 문이 열린다. 사람들이 내린다. 은혜가 탄다. 빈자리에 앉는다. 옆에 여학생이 앉는다. 이어폰을 끼고 있다. 문이 닫힌다. 열차가 출발한다. 창밖으로 어둠이 지나간다. 은혜가 눈을 감는다. 열차가 흔들린다. 은혜의 몸도 따라 흔들린다. 다음 역 안내 방송이 나온다. 은혜가 눈을 뜬다. 내릴 역이 아니다. 다시 눈을 감는다. 한 달 후. 병원 정원. 은혜가 벤치에 앉아 있다. 옆에 아버지가 앉아 있다. 휠체어가 벤치 옆에 놓여 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다. 나무에서 꽃잎이 떨어진다. 바람에 날려 은혜의 무릎에 앉는다. 은혜가 꽃잎을 짚는다. 본다. 바람에 날려보낸다.
꽃잎이 날아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사라진다. 아버지가 은혜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다. 예전보다 힘이 있다. 은혜가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가 입을 연다. 힘들었지. 은혜가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요. 거짓말. 은혜가 미소를 짓는다. 작은 미소다. 조금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은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싼다.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잘했어. 은혜가 아버지의 손을 본다. 주름이 깊다. 하지만 따뜻하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면 돼. 그게 쉽지 않아요. 아버지가 하늘을 본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인다. 쉬운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살아야지. 안 그래? 은혜가 하늘을 본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 은혜가 그 새를 따라 시선을 움직인다. 아버지는 언제 퇴원하세요? 다음 주래. 의사 선생님이 좋아졌대. 그럼 집에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버지가 은혜를 본다. 너 혼자 사는 집에? 네. 이제 넓어요. 아버지랑 둘이 살기 딱 좋아요. 아버지가 웃는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다. 그래. 그럼 내가 밥 해줄까? 아버지가 밥을요? 옛날에 잘했어. 내 엄마가 좋아했지. 은혜가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아버지가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바람이 분다. 꽃잎이 또 떨어진다. 두 사람의 발치에 쌓인다. 아버지, 응, 고마워요. 내가 뭘, 공책 남겨줘서요. 진실 알려줘서요. 아버지가 쓰다듬던 손을 멈춘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은혜야. 네. 너는 강한 애야.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은혜가 고개를 든다.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다. 하지만 눈빛은 맑다. 열심히 살게요. 그래. 그것만 하면 돼. 정원 입구로 간호사가 걸어온다. 휠체어를 가리킨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인다. 은혜가 일어나 휠체어를 당긴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 앉는다. 은혜가 휠체어를 민다. 저녁은 뭐 먹고 싶으세요? 미역국. 오늘 사다 드릴게요. 고마워. 두 사람이 병원 건물로 향한다. 뒤에서 햇빛이 두 사람을 비춘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난다. 은혜가 휠체어를 밀며 걷는다. 아버지가 앞을 본다. 은혜도 앞을 본다. 병원 문이 열린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간다. 문이 천천히 닫힌다. 정원에 벤치만 남는다. 꽃잎이 바람에 날린다. 나무가 흔들린다. 햇빛이 벤치를 비춘다. 그림자가 움직인다. 멈춘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은혜는 이제 압니다.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공책이 밝힌 진실은 한 가족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한 여성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진실과 편안한 거짓 사이에서 공책 속의 진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인생극장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